자, 바로 한번 이번 시간에 프로필을 설정하는 기능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index.jsp를 복사해서 update.jsp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모든 내비게이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로그인한 이후에 이 회원 관리 부분에서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 update.jsp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회원 정보 수정 양식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모든 내비게이션 페이지에 이 회원 정보 수정 부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사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 수가 있고 일말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할 때는요. 사실 이제 이렇게 위쪽에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중복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따로 페이지 모듈화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하게 작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든 내비게이션에 다 이 내용을 넣어주는 걸로 처리를 해주겠고요. 이제 바로 update.jsp로 가셔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아래쪽에 회원 정보 수정 양식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join.jsp 페이지에 있는 이 회원 등록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수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회원 정보 수정 양식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액션 페이지 같은 경우는 user update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ID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중복 체크 같은 거는 그냥 다 지워주시도록 하고 바로 그 데이터로 h5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ID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제로 사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히든 데이터로 유저 ID 값을 서버로 함께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 콜스펜을 2로 없애줄게요. 또한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비밀번호 또한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또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value 값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기존에 존재하던 유저 네임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제 아래쪽에 나이 또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유저 age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체크들을 경우에 따라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user.get user gender 이 값이 남자인 경우 이렇게 out.print 한 다음에 체크드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아래쪽에다가도 넣어줄게요. 이제 데이터가 여자인 경우 체크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또한 마찬가지로 get user email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등록이 아니라 수정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원정보 수정 양식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회원정보를 수정하는 함수와 회원정보를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바로 이렇게 user DAO로 오랜만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바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아래쪽에 한 개 추가해 주겠습니다. 바로 get user예요. 이제 특정한 사용자 아이디를 받아서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각종 사용자 정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자 정보를 그대로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set user id라고 해서 user id를 그대로 가져오시고 자, set user password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유저 패스워드를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유저 에이지, 그 다음에 유저 젠더가 되겠고요. 유저 이메일, 마지막으로 유저 프로파일입니다. 이제 유저 에이지 같은 경우는 get into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유저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서 유저라는 이름의 객체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렇게 유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환 값은 유저 DTO가 되겠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한 명의 사용자 정보를 반환하는 하나의 함수 또한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한번 update라는 이름의 함수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지스터를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이제 update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회원정보 수정과 회원정보 등록은 조금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는 수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 줄게요. 자, 바로 update user set user password 이렇게 하나씩 다 설정을 해서 이제 사용자의 속성 값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한번 개발을 해 볼게요. user 젠더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유저 이메일도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정한 사용자의 ID 값과 매칭시켜 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는 유저 ID 값이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1, 2, 3, 4, 5, 6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라는 이름의 함수 또한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바로 update.jsp로 이동하신 뒤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위쪽에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유저 DTO와 유저 DAO를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이제 현재 만약에 유저 ID 값이 널 값이라면 오류 메시지를 띄워줘야겠죠. 왜냐하면 업데이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야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유저 DTO를 설정하셔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바로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유저 객체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세션이 닿지 않는 부분은 그냥 지워주도록 할게요.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원가입 페이지, 즉 join.jsp로 가신 뒤에 이제 비밀번호가 일치한지 검증하는 함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이제 이후에 유저 레지스터 서블릿을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유저 업데이트 서블릿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서블릿 매핑 또한 유저 업데이트 서블릿으로 바꿔 주시는데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web.xml 파일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핑 값은 그다지 상관이 없긴 한데 신경 쓰여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유저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정 사용자 본인만이 그 사용자의 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세션 값 검증입니다. 즉 현재 건너온 이 유저 ID 값과 실제로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 그 ID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저 ID 값과 비교를 해서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만약에 현재 요청을 한 사용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접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유저 ID 값이 널 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널 값 검증을 한 이후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서블릿에 대해서 다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체크박스 서블릿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용자의 메시지함을 확인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 보안을 위해서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접속한 사용자가 그 요청을 한 사용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물론 이건 서블릿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백을 출력하도록 하고 바로 리턴을 수행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챗 리스트 서블릿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챗 리스트 서블릿 같은 경우는 유저 아이디가 없고 이 from 아이디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from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챗 서밋 서블릿 또한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부분 위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신 뒤에 from 아이디라고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할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챗 언리드 서블릿 또한 넣어주도록 할게요. 붙여넣기만 해주시면은 성공적으로 세션 검증이 될 겁니다. 이제 다시 유저 업데이트 서블릿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할 때와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유저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없애주시고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 update.jsp로 이동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비밀번호가 다를 때도 마찬가지로 update.jsp로 이동시키시면 되고요. 이제 회원 정보 수정에 성공한 경우 이제 이 경우는 메인 페이지로 이동시키시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출력해 주시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update.jsp로 이동시키시면 될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유저 프로파일은 지워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특정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web.xml 파일로 가셔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가 작업을 한 유저 업데이트 서블릿을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index.jsp에서 run as에 들어가셔가지고 run on 서버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서버를 재시작할 거냐고 물어볼 건데요. OK 버튼을 눌러서 서버를 재가동해 주시면은 성공적으로 아마 작동을 할 겁니다. 자, 회원 관리 쪽에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든 페이지에서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로 갔을 때는 이 회원정보 수정 부분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메인 쪽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제 이걸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update.jsp로 가셔가지고 이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 액티브 부분을 그대로 없애주시고 회원정보 수정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 한번 간단하게 회원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오류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또한 지금 일단 이메일도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재 가입된 사용자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이 777 같은 경우는 123@123인데요. 현재 이렇게 이메일은 123만 출력이 되고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DAO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개인 유저로 가보시면은 네, 지금 제가 터무니없는 실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유저 네임으로는 유저 네임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 이렇게 속성 값과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잘 넣어주신 뒤에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성공적으로 회원정보 수정에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회원정보 수정란으로 갔을 때 이렇게 방금 우리가 수정했던 데이터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오류가 존재할 때는 성공적으로 오류 메시지 또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콘솔 창에는 별다른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정말 안정적으로 회원 정보 수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여자로 바꿨는데 적용이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자로 잘 바꿨는데 이게 출력이 될 때만 남자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액티브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한번 여기다가 이제 남자일 때는 남자 부분에 액티브가 출력되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여자일 때는 여자인 경우에만 액티브가 출력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잘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원정보 수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정보 수정의 디자인 및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